제가 얼마 전에 전북대학교 대학원에 특강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느낀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너무 인자하신 교수님이셨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본인의 제자들한테.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교수님이 스타야, 스타. 학생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 교수님이 나의 논문 지도 교수라면 정말 배우는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한참 논문 심사의 계절인데 지금 요맘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심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평소 때와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논문 지적 사항이 어떤 건가 이렇게 뭐 검토를 하는 것도 보기는 보겠지만 그분들의 사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됩니다. 뭐가 지겹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매 학기마다 오는 이런 게 지겨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도 아직도 그래요. 이게 뭐 원래 아무리 뭐 지식이다, 명예다, 학위다, 뭐 학벌이다, 뭐 그런 우아하고 고상한 용어를 써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계도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똑같아. 예. 어디 가나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똑같아. 제가 이제 정말 이 한탄하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이런 논문 심사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교수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왜 이 교수님이 이 교수님의 제자의 논문을 보지도 않고 리젝트 시켜버리고 나는 심사 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세히 읽지도 않고 뭐 싹 다 고치라든가 다 맞게 써라는가 아니 그런 식의 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교수랍시고 그런 권위 내세우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아니, 모름지기 그래도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그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학교에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제자도 그 교수가 내하고 진짜 천지 원수 시간이다 하더라도 그 제자도 내 제자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만 귀합니까? 남의 자식도 귀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저 교수하고 내하고 뭐 철천지 막 앙숙이고 원수지가 있니다 하더라도 그 제자가 뭔 죄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똑같이 내 제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정성스럽게 심사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딱 찍어서 이게 왜 잘못이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그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소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제가 논문 컨설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정말 제가 경악합니다. 경악해. 아니, 나도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인데 저도 참 제가 생각해도 야, 나 성질이 나니까 왜 이럴까? 왜 고쳐지지 않을까? 뭐 반성 많이 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도 나도 교수라면 나 그런 짓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싸우는 상대는 내가 싸우는 거고 그 밑에 제자는 내 그 밑에 제자하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뭐 굳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급이 다르잖아. 그 제자하고 내하고 급이 같나? 내가 싸울 상대는 이 상대인데 그 사람하고만 치고받고 싸우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그럼 이제 제자를 왜 건드리냐 이거지. 이 꼬라지가 저는 제일 보기 싫은 꼬라지예요. 얼마나 사람 속이 좁으면은 그런 우아한 이 아카데믹한 상아탑 안에서 이 교수라는 아주 명예스러운 직업의 타이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참 그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학생 편에서만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의 단편적인 말일 뿐일 수 있어요. 뭐 교수님 입장도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원래 한쪽 말만 들으면 뭐 편협해질 수 있잖아요. 생각이 편향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말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근데 저로서는 이제 너무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비록 학생 측에서만 나온 이야기다 할지라도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거의 20년 동안 들었어요. 이 정도면 아무리 한쪽 말만 들었지만 제가 20년 동안 이 이야기 지금 영상으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겠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한 20년 동안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제가 사례를 좀 들면은 딱 그런 상황에서 상대편 교수 제자가 논문 심사장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논문 집어 던지는 교수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팍 날라오더래. 이 뭐가 팍 날라오지 하면서 벽에 딱 부딪히고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지 논문이더래. 자기 논문이야. 던진 사람 보니까 그 우리 교수하고 앙숙인 교수가 난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집어 던지는 그런 사건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본 건 아니지. 내가 물론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뭐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뭐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뭐 거의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참 저런 사례도 있나? 뭐 저런 상황도 있나? 라고 의심스럽게 생각은 했지만 이제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뭐 그 정도까지만 집어 던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기에는 학생도 그래도 나름대로 뭐 멀쩡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뭐 리젝트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적받은 거 보고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 저도 납득이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판단이 좀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뭐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뭐 학교에 뭐 항의를 할 수도 없고, 뭐 내가 뭐 어떻게 책상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만 손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뭐 영상으로나마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피해를 받으신 학생분들이 있다면 지금 요새 한참 논문 심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올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울고 뭐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공감을 하셔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요만큼이라도 풀린다면 막 그 정도의 이 영상에 제작한 저로서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해당 교수님들은 이제 더 열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전 솔직히 그분들은 좀 반성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막 진짜 손톱의 때만큼 요만큼 극히 일부의 교수님들이지 뭐 그런 건데 뭐 절대 이 내용이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뭐 어차피 다 지나가고 잊혀지는 일들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